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끈끈한 실이 생겨나는 신기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흔히 등장할 만큼 일본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이기도 한 나또. 그런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나또를 개발한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풀무원입니다. 예전에 업로드된 브랜드 백과사전 풀무원 두부편을 통해 풀무원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풀무원 나또 편으로 준비를 했는데 무려 2300년 전부터 시작된 나또의 역사부터 풀무원 나또 이야기까지 나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브랜드 백과사전 풀무원 나또 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나또가 언제쯤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300년경, 이 시기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에서 야요이 시대로 넘어가던 때로 당시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땅을 파낸 뒤 볏집을 깔고 위로는 갈대나 흙으로 지붕을 만든 움집 형태였습니다. 이 무렵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대두 농사와 벼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쌀과 콩은 모두 단단했기 때문에 끓여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삶은 콩을 바닥에 쏟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볏집에서 서식하는 바실러스균, 흔히 나또균이라고도 하는 균이 삶은 콩과 만나 자연 발효가 되었고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나또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원은 10세기 무렵 헤이안 시대 후기의 무장 미나모토노 요시히에, 보통 하치만타로 요시히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치만타로는 지금의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오슈를 평정하기 위해 교토에서부터 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대두는 말의 사료로서 전쟁의 필수품이었는데 보통 콩을 끓인 뒤 말려서 볏집으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슈에서의 전쟁이 길어진 탓에 하치만타로는 대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농민들로부터 급하게 대두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서두르다 보니 삶은 콩을 제대로 식히지 않은 채 바구니에 담아 하치만타로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건조된 상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겠지만 뜨거운 채로 젖어있던 삶은 콩은 볏집으로 된 바구니에 있던 나토균과 만나 발효되어 냄새도 나고 실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먹어본 하치만타로는 생각보다 맛이 있어서 병사들의 식량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정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또는 1603년부터 1868년 사이인 에도 시대에 와서야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간장이 싸게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부터 쌀밥, 나또, 된장국이 전형적인 일본의 아침 식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1894년 메이지 시대 농학 박사였던 야베 키쿠지라는 인물이 최초로 나또를 미생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렇게 1918년 농학 박사 한자와 준이 나또균의 순수 배양을 성공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나또의 제조 방법을 확립하여 일본 본토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나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끈적끈적한 실입니다. 도대체 이 실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나오는 것일까? 나또 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나토키나제는 원래 콩에는 없는 성분이지만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나또균이 만들어내는 효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나토키나제의 질과 양에 따라 나또의 품질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휘저었을 때 실처럼 늘어지는 성질이 강하고 가능한 길고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또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나또를 많이 저을수록 나토키나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을 많이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또를 젓는 것과 영양성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장과 소스를 골고루 섞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맛과 식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저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미식가이자 요리사인 기타오지 로산지는 궁극의 맛있는 나또를 먹으려면 간장을 한 방울씩 넣으면서 424번 저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인들의 나또를 섞는 평균 횟수는 20회에서 40회 정도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또는 우리나라에선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콩을 주재료로 하는 두부 사업으로 크게 성장한 풀무원이 비인기 식품이던 나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또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냄새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언젠간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나또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 연구하던 풀무원은 빙온 숙성 제법이라는 제조 방식으로 나또를 생산하였습니다. 빙온 숙성은 물이 얼기 시작하는 0도씨와 동식물의 세포 사이에서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지만 동식물은 세포 내 여러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각기 다릅니다. 0도씨와 식품이 얼기 시작하는 빙결점까지의 온도 영역을 빙온이라고 부릅니다. 빙온 숙성 기술로 냄새는 적고 맛은 깔끔한 나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2005년 빙온 숙성 기술을 적용하여 최대한 쿰쿰함을 줄인 풀무원 나또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특유의 냄새와 질감을 가진 나또를 외면했습니다. 풀무원은 나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이어갔지만 2008년까지 4년간 나또의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9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점차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나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나또가 건강식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풀무원 나또의 매출은 2008년에 비해 16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나또가 인기를 끌게 되자 국내 대형 식품업체 여러 곳이 나또 생산에 뛰어들면서 나또 시장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풀무원은 나또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한편 유자 나또와 흑초 콜라겐 나또 등 나또에 뿌리는 소스의 향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거부감을 줄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이르러 100억 원이던 풀무원의 매출은 2020년에 이르러 290억 원으로 크게 급증했습니다. 2020년 풀무원은 온도 편차가 저감된 발효실 설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나또가 발효식품인 만큼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 발효실은 위치에 따라 6에서 7도씨까지 온도 편차가 발생했는데 특허 기술을 적용한 CAS 발효실에는 기류를 사각지대까지 보내는 벽 간섭 장치와 출입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온도 편차를 1도씨 이내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검사 기준에 따라 1등급 기준을 받은 국산 콩을 사용하여 맛을 한층 끌어올린 풀무원 나또는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국산콩 생나또, 톡 쏘는 맛의 와사비 생나또, 검정약콩으로 만든 검은콩 생나또, 건강한 고소함을 더한 검정약콩 참깨마 나또, 아이들을 위한 꼬마 나또, 부드럽고 순한 순생 나또, 홍국이 들어간 홍국 나또를 선보이며 국내 나또 시장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풀무원 나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